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이 됐고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은 자 포스터 이제 곧 붙습니다. 길거리에 붙는데 보십시오. 1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2번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3번이 없어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개혁신당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 미래를 여는 선택.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박사님들 알고 뽑아야죠. 자, 지금부터 대선까지 뉴스터디는 대선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 세 후보의 기본적인 사안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박사님들 알고 뽑으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나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1964년 12월 22일 생인데 이재명 후보 본인도 정확한 생년월일은 모릅니다. 이렇게 7남매 중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제 정확하게 이 날짜 호적 이걸 안 해서 호적에 등록된 날짜예요. 뒤늦게 이제 나중에 이제 추정을 해서 신고한 호적 나이고요.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이가 제일 많죠. 51년생 73세.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40세. 우리나라 대통령은 40살부터 출마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생일을 넘겨서 이번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대선이 몇 달만 더 빨리 열렸으면 이준석 후보는 출마 자격이 안 돼서 출마를 못할 뻔했습니다. 보면 40대, 60대, 70대의 대결이네요. 그죠? 자, 가족을 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씨와의 결혼 사진, 웨딩 사진 아주 저돌적으로 구애를 해서 1년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하지요. 변호사 이제 개업하자마자 지금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아마 대선 끝나자마자 결혼을 할 것 같다고 하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설란영 씨와 결혼을 했는데 한일도로코 노조위원장 할 때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노동운동 같은 동지입니다. 딸이 한 명 있는데 이름이 동준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이름을 동지라고 지으려고 했었다고 하죠. 딸에게 아주 각별합니다. 애틋해요.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미혼이죠. 아직 40살 결혼은 안 했습니다.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너무 귀엽죠. 1994년에 찍은 거니까. 94년이면 85년생이니까 한 10살 정도 됐을 때네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증권회사에 다녔다고 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자, 가족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배우자들도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번 이제 대선에서. 자, 병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3명 다 현역으로 간 건 아니에요. 세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는 전시 근로역 골절 후유증으로 장애 6급으로 면제가 됐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렵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 기기에 이 왼쪽 손목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근데 제대로 이제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절 때문에 장애 6급으로 이제 군대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그 경선 때 이 군대가 면제된 걸 갖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아예 그냥 이렇게 까고 이렇게 휘어진 왼쪽 팔을 공개를 하면서 정면 돌파를 했죠. 사람들이 제 팔만 쳐다보는 것 같아 셔츠로 가린 팔조차 숨기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참 많은 세월을 흘렀다. 이제는 극복했다라고 하면서 팔을 공개했고 이걸로 책도 내고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도 중이근 치술로 후유증으로 전시 근로역 요것도 이제 사실상 면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2006년인가요? 그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잘 중이염이 심해서 일어나는 건데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군대까지 면제받았는데 뭐 보청기를 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워낙 노동운동도 세게 하고 민주화운동도 하면서 고문도 당하고 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그래서 당시 국군 보안대에 끌려가서 강제 징집이 됐었나 봐요.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중이염을 중3 때 걸렸었는데 이게 이제 장티푸스에 걸리면서 다시 도져서 악화돼서 국군 통합병원에서 징집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병역 특례로 산업기능요원, 요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기 보면 현역 복무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라는 제도인데 이건 기간이 길어요, 현역보다. 네, 근데 어쨌건 군대를 가지 않고 출퇴근을 하면서 산업체에서 대신 돈 조금 받고 군대 대신에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이 후보가 이제 대체 복무하는 중에 무슨 지식경제부, 당시 지금으로 치면 산자부죠. 거기서 하는 뭔가 연수생활의 특례로 뭔가 혜택을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건 무혐의로 이제 끝났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여러분 재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제가 임의로 한 거 당연히 아니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걸 다 신고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공개하겠어요? 알고 뽑으시라고.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또 귀찮고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재산 신고사항. 왜냐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거 보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요. 재산이 총 30억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자, 가장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19억 3,600만 원인데 아파트는 갖고 있는 소유하는 건 한 채예요. 분당 아파트, 분당 순회동 아파트인데 금호 아파트.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뭐 정치활동에서 성남에서 했잖아요, 그죠? 성남에 국회의원 나왔다가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계속 성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그러니까 164.25니까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억 5,600만 원이고 전세를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한 37평 정도 되는데요. 4억 8천만 원. 여기 보시면 아파트도 전세도 공동명의예요. 김혜경 씨와. 그래서 정확히 절반씩 공유해서 절반씩 갖고 있고 그리고 아들은 강원도에 사나 봐요. 장남은. 강원도에 월세 보증금에서 월세 10만 원 신고가 돼 있고요. 둘째 아들은 동대문구에 있는데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를 볼게요. 자동차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자, 두 대가 있습니다. 2006년식 뉴체어맨 3,199cc. 그다음에 2024년식 G80. 제네시스 G80 3,470cc.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 뉴체어맨이 오래됐잖아요. 2006년식이면 보니까 취득할 때 가액은 5,7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거의 20년 되다 보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재밌는 건 90%를 이재명 후보가 신고를 했고 10%를 김혜경 씨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90%를 이재명 후보가 타나 봐요. 예, 그래서 그게 신고가 돼 있고 요거는 2024년식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8,560만 원을 주고 이 차를 샀는데 요것도 90%를 이재명 후보가 신고가 돼 있고 10%를 김혜경 씨 쪽으로 해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 보면 이재명 후보가 주식 투자도 꽤 오랜 기간 해왔잖아요. 그죠? 이재명 후보 주식 잘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15억 8,398만 원인데 보니까 김혜경 씨가 예금이 많아요. 그죠? 9억 2,100만 원 예금이 많고 이재명 후보는 보험이 여기가 많네요. 2억 9,790만 원. 증권 계좌는 오히려 김혜경 씨가 이렇게 갖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증권 따로 계좌를 하고 있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아들이 보니까 장남이 여기 코인, 빗썸 같은 거 조금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 장남 빗썸도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이런 가산이나 이 주식 같은 부분은 좀 정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추정도 됩니다. 두 아들이 지금 예금, 보험 다 합쳐서 4,771만 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채무가 또 있고요. 임대보증금과 4인간 채무가 합쳐서 한 8억 정도 있고 그 외에 오크밸리 콘도가 있더라고요.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고 또 4인간의 채권을 또 갖고 있고 7억 500만 원. 그러니까 채권, 채무 간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합쳐서
이재명 후보가 한 17억, 김혜경 씨가 한 12억, 그래서 아들들 조금 해서 합쳐서 30억 원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볼게요.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요, 총 10억 6천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김문수 후보가 청렴하게 살았다는 데는 아마 민주당 쪽도 많이들 뭐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이 집은 요거 한 채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지은 지 20년 된 아파트 한 채, 전용 59.93제곱미터에서 24평, 방 2개, 화장실 하나 해서 지금 4억 8천만 원입니다. 요거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4평 아파트 한 채 있고요. 자동차는 2020년식 그랜저가 있네요. 2497cc. 그런데요, 이 아파트도 배우자 설란영 씨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없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배우자인 설란영 씨 명의로 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5억 4,759만 원 총 합쳐져 있는데, 김문수 후보 예금 936만 원, 증권계좌 35만 원, 보험이 7,176만 원, 그리고 설란영 씨가 예금이, 여기가 이제 예금이 많아요. 설란영 씨. 그러니까 주로 재산이 설란영 씨한테 가 있네요. 배우자한테, 그죠? 3억 64만 원. 그 보험이 1억 5,757만 원. 그 또 재밌는 게 두 사람이 모두 주식을 딱 하나 갖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김문수 후보는 30주, 부인 설란영 씨는 10주. 그래서 합치면 한 700만 원어치의 SK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고, 끝입니다. 재산 여기 끝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청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에피소드도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 차가 소나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나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 검은색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소나타 타고 다니니까 계속 검문에 걸렸다는 거죠. 나 김문수야 이런 그런 의원들이 몇 명 있는데 어쨌건 김문수 의원이 당시 그랬다는 거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한 3, 4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안 받았다는 거죠. 네. 왜 안 받았냐?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 했으면 됐지, 국민 세금을 또 받으면 되겠냐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또 유명한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요, 총 재산이 14억 원. 김문수 후보보다 많네요. 그죠? 나이 차이는 30살이 넘게 나는데. 자, 부동산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10억 8,800만 원인데, 어릴 때부터 상계동에 살았고, 또 국회의원도 계속 노원에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죠? 된 적은 없지만 노원에선. 어쨌든 상계동의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 30평대 7억 2,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동탄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왜 동탄이겠어요? 지금 지역구 동탄이잖아요. 그죠? 동탄에 비슷한 30평대의 전세 3억 5천만 원에 살고 있고요. 여기 보면 화성시, 이거 화성시고, 화성시 오산동에 지역구 사무실 전세 1,000만 원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그리고 자동차를 봤더니 2021년식 아이오닉 전기차 5. 예. 요거 얼마입니까? 저 볼까요? 취득가액이 5,620만 원이네요. 그죠? 5,620만 원. 근데 5년 지났으니까 지금 3,54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원래 가상자산, 가상화폐로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죠? 예. 투자를 잘 해가지고. 금융자산이 지금은 4억 1,755만 원 있는데요. 예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 있고, 보험 이렇고, 봤더니 가상자산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빗썸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되고, 또 다른 가상자산 약간 해서 요 정도. 그다음에 증권계좌 뭐 요 정도 있고, 채무가 좀 은행 대출이 한 1억 4,400만 원 정도 있고. 이게 보면 세 후보 모두 뭐 재산으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납세. 세금 잘 내야죠. 그죠? 납세 현황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들이 이제 소득세를 각각 체납했다가 완납한 적이 있네요. 예, 소득세 체납했다 완납한 적이 있고, 김문수 후보는 체납 내역이 없고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2023년과 2024년에 체납했다가 각각 바로 이듬해에 완납한 적이 있습니다. 전과 살펴볼게요. 전과
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전과가요. 원래 한 개 그 선거법 위반도 있는데 이 전과가 지금 공개가 되는 건 벌금 100만 원 이상형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자, 2003년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검사 사칭 건으로 벌금 150만 원 받았고요. 자, 요거 이제 그 위준교사와 연결되는 건이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거 이재명 후보가 요건 내가 무조건 사과, 잘못했다 반성하는 건입니다. 음주운전 건. 그리고 2004년에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이게 제일 세죠. 이게 뭐냐면 전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 그 고비 3가지 할 때 제가 뉴스 할 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2004년이면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직전에 시민단체,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을 때 병원이 당시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적자가 많이 나서 2개가. 그래서 문을 닫으니까 성남에 시립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시민 활동을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쫙 서명 받아서 올렸는데 그게 바로 그 성남시 의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예, 부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들어가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공용 물건을 손상해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죠. 그러다 이제 벌금 500만 원 받았던 요건 겪으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나 정치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지금 뭐 재판 5개 진행 중인데 요거는 아직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거니까 여기 전과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3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사실 뭐 조금 더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벌금 100만 원 이하는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자, 87년도 요게 이제 가장 세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이제 집회 시위 관련된 법 위반인데, 이게 뭐냐면 86년,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이때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 운동 세게 했잖아요. 자, 5.3 인천항쟁인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인천에 신민당, 그러니까 DJ 김대중 그 신민당의 거의 현판식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당시에 김문수 후보는 서노련이라고 해서 서울노동운동연합 큰 이제 노동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심상정, 뭐 박노해 씨 이런 분들과 함께.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시위를 한 거죠. 민주화 운동. 왜냐면 전두환 정권 때니까. 어쨌든 그때 가서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있대. 예. 근데 끝까지 그 심상정, 박노해의 그 행방을 불라 했는데 불지 않았다고 해서 심상정 씨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고마워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렇게 처벌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요때는 뭐냐면 공수처법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설치하는 법안 통과될 때 김문수 후보는 보수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회에 막 난입하다가 퇴거하라고 했는데 불응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받았고, 2024년도에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 시절에 대규모 그러니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기고 전광훈 목사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과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선거에 얼마나 나와서 얼마나 당선됐느냐, 이것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자,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선거를 몇 번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번씩 나왔습니다. 8번씩 나왔어요. 그럼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승률 볼게요. 자, 제가 당선 딱지 딱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볼게요. 예, 자, 이재명 후보 2006년에 성남시장 무능부패로 잃어버린 4년, 되찾는 1등 도시의 꿈 떨어졌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 나왔어요. 깨끗한 정치, 젊은 인권 변호사 떨어졌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이번에는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 포스터랑 오히려 구호가 비슷하네요. 이번에는 2번 이재명 붙었습니다. 성남을 지켜온 인권 변호사. 자, 두 번째, 2014년 성남시장, 성남은 합니다 붙었습니다. 그죠? 2018년 경기지사, 새로운 경기, 이재명
이번에는 이재명, 이재명, 이번엔 지금은 이재명. 야, 이게 역사가 있군요. 읽어보니까. 붙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0년 대선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떨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죠? 그 다음에 2020년 재보선 개항을 제2의 판결로 붙었죠. 작년 22대 총선 개항이 대한민국입니다. 붙었죠. 네, 그러면 몇 번 붙었습니까? 일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5번 붙었습니다. 5번. 자, 김문수 후보 똑같이 8번 선거 치렀어요. 볼게요. 1992년 총선 비례. 뭐 없죠. 이때는 이제 민중당으로 나왔습니다. 민중당 총선 비례 떨어졌죠.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에 딱 올라옵니다. 1996년 15대 총선 김문수는 다릅니다. 떳떳하게 한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김문수라고 부릅니다. 당선입니다. 당선. 부천에 나와서 당선됐어요. 2000년 16대 총선 국회의원이 벼슬입니까? 국민의 머슴이지요? 당선됐습니다. 자, 제가 김문수 후보의 정치 인생은 다음 주쯤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2004년 대한민국을 위하여 역시나 부천에 계속 출마했습니다. 또 당선됐습니다. 3선 했어요. 국회의원 3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재선이죠. 2번 됐으니까 재선. 2006년 경기지사. 할 일 많은 경기도 일 잘하는 김문수. 경기지사. 똑같이 경기지사. 공통점이 꽤 많아요. 두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경기지사. 이때 누구랑 붙냐면 유시민 후보가 당시에 국민참여당인데 야권 단일 후보로 붙어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붙습니다. 유시민 후보를 5%포인트 차이 정도로 해서 이깁니다.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똑같죠? 5.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2016년 20대 총선 어디로 가냐면 대구로 가요.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랑 붙는데 떨어집니다. 대구에서 떨어져요. 이때부터 이제 암흑기로 들어가죠, 사실은. 자, 2018년 서울시장 바꾸자 서울 박원순 시장에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8번 도전해내고 8번 도전했고 5번 선거됐고 5번 선거됐고 똑같이 경기지사도 됐고 은근히 공통점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구전 6승이 누가 6승이 되느냐. 똑같이 구전이에요. 구전 9번 착 갔는데 누가 6승의 고지에 먼저 다니냐. 이 두 사람이 또 차이가 벌어질 수 있겠네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2016년에 상계동이 기다려온 변화. 노원의 출마 떨어집니다. 2018년 재보선 그래서 국회의원 이준석 똑같이 노원 떨어지죠. 2020년 21대 총선 이번에는 이준석. 아까 2번에는 있었는데 그죠? 2번에는 2번. 똑같이 2번인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22대 총선 동탄과 이준석 새롭게 더 크게 여기서 동탄에서 당선이 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쫙 이 세 후보가 이제 선거 등록하면서 이제 공개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 원래 있죠 기본부터 하잖아요. 기본, 뭐 응용, 심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박사님들? 오늘은 기본편이었습니다. 기본편. 자, 여기서 이제 뭐 살펴볼 게 많죠. 이들의 인생은 어땠고 또 뭐 이들은 어떤 공약을 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대선 때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나갑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아닌 사람은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3번 한덕수, 4번 이준석. 아, 결국 이 사람 후보에 등록을 못했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인생을 좀 살펴봐야죠. 이 세 후보의 인생,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인생을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270회 퀴즈였습니다. 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1번 일반 선거인의 관점. 네, 자, 1번입니다. 1번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첫 번째 정답자 두구두구 백한마 씨입니다. 정답은 1번. 선고 끝나자마자 뉴스터디에 올라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무슨 사안이든 항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동행가 뉴스터디 짱짱! 짱짱 백한마님 고맙습니다. 당연히 제가 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 빠지게 기다리셨겠죠? 자, 설명이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답자님은요. 바른용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1번. 문제가 쉽다 이거죠. 네, 바른용님. 잘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81 브리테니커님. 1번 일반 선거인의 관점 맞춰주셨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재명 후보의 당시 그 발언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에 동의합니다만 너무 늦은 건 아닌지요. 판결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거 전체 판결이. 자,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뉴스인데 N 다음에 한 칸 띄고 EWS 뉴스님입니다. 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야 합니다. 법의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을 적어주셨어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대신에 개인으로서의 자유는 일반인들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이영현님. 동행커님 정말 설명 잘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동행커님의 방송을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제대로 알고 투표했으면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알고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행가 뉴스터디가 대선 때까지는 대선 특집으로 대선 관련된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 이 후보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후보에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축하드리고요. 정답자님들은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 딱 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꼭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